안녕하십니까? 최근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향후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는 기존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치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상대국이 보복하면 추가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된 선전포고 같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즉,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조치는 일시적인 협상 카드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경제적 격변의 서막일까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최근 있었던 FOMC 회의에서의 미 연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의 공식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물가가 2% 목표를 향해 진전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문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고용보다 물가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첫째, 고용 호조가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현재 인플레이션이 경기 과열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금리 인하가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째,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다라고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소 높다와 유의미하게 높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월이 후자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현재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이며 금리 인하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파월 의장은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명목 인플레이션은 2%를 약간 넘어서고 있지만 실질 물가는 1.9%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준은 명목 물가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자, 이제 다시 관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이 조치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전쟁 등의 국가 비상사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쟁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조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의 생산량은 10년간 0.4% 감소할 것이고 세금 부담은 무려 1조 2천억 달러 약 1,75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83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트럼프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 자동차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전체의 44%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서민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관세 조치를 강행하려 하는 걸까요? 그는 관세 조치의 이유로 무역 적자 해소를 들고 있지만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는 다소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펜타닐 문제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관세가 실제로는 협상용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 부과 발표 직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 증시는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와 맞물려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한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을 경계하며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한 견제를 시도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도 진행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타협을 통한 관세 완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